세상 어디에도 게이는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다. 시작합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그럭저럭이야.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상태가 둘 다 안 좋은 게 저는 지금 교정 중이에요. 오늘 치과를 방금 갔다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발치를 하셨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집을 방문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자고 있더라고. 피곤해.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제 약속이랑 헷갈렸나 봐요. 저희가 단 한 번도 4시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 심지어. 아, 그걸 인지했어? 인지했는데도 좀 늦네?를 내가 4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저 이렇게 메롱한 상태지만 우리가 그렇게 메롱한 상태로 진행을 하면 안 돼. 왜? 왜냐면 우리가 시리즈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 마지막 시리즈. 아, 어느 날이었죠. 바텀의 성생활이라는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흥행에 성공하면 세계의 부작으로 진행할 거라고. 바텀의 성생활, 탑의 성생활, 그리고 올 비선호의 성생활 진행할 건데 올은 좀 짜치고 그래서 비선호의 성생활. 왜 짰어요? 왜? 올은 할 얘기가 없어. 왜 짰? 할 얘기가 있어, 올은? 아니, 모르는 영역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몰라. 올은 진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도 헷갈리셔야겠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올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올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어. 왜 오른 바텀이라? 뭐가 궁금해. 아니, 이상적으로 가면 올도 좀 섹시하지 않나? 그거는 상대방이 올이었을 때 섹시한 거. 그치. 근데 올이 좀 다른 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 섹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올이 바텀이 되면은 원래 그냥 바텀은 그냥 뭔가 당하기만 하는데 올이 바텀이 되면 손을 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건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해보던가. 오늘 사실 비선호의 성생활이라고 제가 대본을 짜긴 했는데 1부작 할지 2부작 할지도 안 정했고요. 요즘 매너리즘 와가지고 몰라 씨발 그냥 해 약간. 벌써 오면 어떡해요. 벌써라니! 존나! 벌써라니! 지금 유튜브를 완전히 우리가 이게 아마 6월 20일 날에 게이타 처음으로 나왔거든? 우린 1년이라니까 좀 길어 보이죠. 보는 사람들은 그치, 보는 사람은 그러겠지. 얼마 안 되는 걸로 느껴. 그치, 얼마 안 되는 걸로 느낄 수 있지만 어쩌라고. 네. 지치면 안 돼.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비선호의 성생활 한번 시작해 해봅시다. 보겠습니다. 자, 비선호의 성생활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선호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얘기를 했지. 깔짝깔짝 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해도 비선호가 뭔지 잠깐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성관계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갔는데? 대부분 비선호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거잖아. 삽입을 안 한다. 다른 경우도 있지. 아예 그냥 플라토닉한 걸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무성욕자 아니야? 아니 이건 또 확실히 해야 돼. 이건 비선호랑 무성욕자랑 달라. 비선호는 삽입을 안 한다가 거의 일반적인 그거야. 우리 주변에 비선호들 봐봐.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삽입만 안 하지. 통상적인 의미로는 비선호는 이제 랄수기까지만 하는 삽입을 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 있긴 해요. 너 내 거 인스타 봤니? 제가 인스타 계정이 2개거든요. 개인 계정이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나 비선호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DM 하셈 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왔거든. 왔어? 진짜 많이 왔는데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 비선호 텀과 비선호 탑은 운명적으로 끌려서 만나게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서로가 비선호라고 말했음에도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더라. 그래서 DM 해달라고 하길 잘했. 아니 그런 대화를 하고 살아 다들? 그러더라. 나 DM 달라고 했었을 때 씹스러운 얘기 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 너 이거 써도 돼? 그러니까 쓰래. 그래서 알겠어. 비선호 탑은 뭐죠? 이거 뭐라 해야 되겠네?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사람? 뉘앙스란 단어 잘 얘기한 것 같아. 비선호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텀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 걸스 아니고 나 약간 남자인데 거기서부터 약간 바텀 혐오가 시작되네? 근데 이쪽 바닥에 다들 그렇잖아. 야 아닌 이제 척 하지 마. 세대가 좀 바뀌었어. 좀 변하고 있어. 그렇긴 하지만 비선호 탑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 우리 아직도 그런 거 있잖아. 나 바텀 아니야. 그치. 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비선호 탑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 뭔가. 우리가 좀 옛날 끼가 남아있어서. 근데 괜찮은 게 뭔지 알아? 내 거 유튜브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5에서 34살이 제일 많아. 같은 세대잖아. 끼리끼리 논다고. 그치. 저 신기했어. 난 10대들이 많이 볼 줄 알았다. 안 보더라?
뭐 어쨌든 그랬고, 내가 비소노 탑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했으니까 항상 뭔가 연구 대상인 느낌이었어. 연구에서 뭔가 딱히 정보가 없어. 정의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나? 뭐라 해야 되지? 불협화음? 뭐가 어디가 부럽다. 아, 인지부조화야 무슨. 어. 비소노라고 해놓고 탑은 뭐. 그치, 사실 탑텀은 이제 삽입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르는 것이 딱 말하면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이게 비소노가 기저에 깔려있지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치,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그럼 비소노 텀은? 나는 섹스는 안 하는데 근데 난 여자야. 어. 난 공주야. 근데 맞는 말이다. 근데 이거에서 혹시 만약에 반발심이 생기시는 비소노 분들이 계시다면 야 덤벼. 니들이 그냥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건 대부분 전곡을 찔려서 화가 나는 거거든? 화내지 마. 받아들여. 긁혀서? 긁혀서.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자기의 지식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영상을 화가 났다면 영상을 잠깐 끄고 하루 있다 다시 봐. 이지. 아, 진짜야.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비소노 얘기 우리 아직 정의밖에 얘기 안 해도 되게 재밌다. 근데 그냥 존나 웃겨 이게. 뭔가 이게 놀리려는 건 아닌데 그냥 막상 말하려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약간 이건 후에 얘기할 거긴 한데 비소노 관련된 DM을 달라고 해서 되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런 거고. 궁금해 얘기해보자.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은 자, 과거랑 현재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과거에는 비소노란 개념이 거의 없지 않았어. 비소노는 거 자체가 약간 그냥 존재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당연히 내가 게이라면 당연히 삽입을 해야 되니까. 성관계가 끼워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몇 살 때였을까? 6년 전부터 스물스물 이제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전엔 뭐 존재질 않았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어. 비소노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비소노란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DM이 왔어. 요즘에야 비소노란 단어가 생겼지. 예전에는 비소노였어도 다리 벌리고 켰다. 진짜 씁쓸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세상에. 예전에는 저 비소노예요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치. 비소노 텀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있네. 난 여자예요. 근데 텀 이건 못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걸스예요. 넌 바로 이제 탁탁 이제 그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합체까지는 안 되는구나, 아는 거구나. 발전하는 세상이네. 진짜 야 발전했다 세상이. 그래 발전이지. 발전했네. 다른 이제 개념이 생기면서 끼리끼리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니까. 그러네. 왜 그 말도 있잖아. 비소노를 비소노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 아예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은 누군가 억지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그냥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생기네. 단어라는 게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지. 맞아. 이유가 이유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비소노 텀이 생긴 거구나. 그치. 요즘 비소노 텀 야 살기 좋아졌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잖아. 나 공주야 하면은 그냥 탁탁하고 했다고. 예전에? 그런 약간 그러니까 반강제성이 띄잖아. 강제는 아니었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 걸 당했던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비선호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단어도 생긴 게 아닐까? 야 이거 역사다. 아니 왜냐면 방금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걸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린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린 걸스야. 우린 비소노 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성행위가 그냥 더 멀잖아 접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애초에 넣는 공이 아니라는 걸 인지는 하잖아 나는. 그러다 보니 뭔가 두려워.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안 해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소노 텀, 비소노 탑. 사실 우리가 놀릴 존재가 아니들이다. 왜? 갑자기? 우리가 너무 놀린 것 같아. 놀린 게 아니라 해악의 민족이잖아. 웃어 넘겨. 그래 우리들 중에도 비선호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둘?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가 정반대라 그랬잖아. 한 명은 비선호 텀이고 한 명은 비선호 탑일 수도 있잖아. 맞춰보도록 하려. 씁스러운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비소노란 단어가 우리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비소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있다. 그런 애들이 있대. 써먹을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갔어. 근데 어떤 남자 찝적대. 자기 탑인데 너 마음에 든다 이러는데 근데 저 비선호예요. 이러는데 약간 방어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긍정적인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거. 아니 왜냐면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 내가 들었던 거 그거였어. 틴더에서 막 연락을 하다 성향을 이제 물어보는 타이밍이 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저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 비선호긴 한데 맞출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연막하는 거다. 그래, 연막작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랬어. 그 진짜 레걸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인정. 맞아. 이런 거야. 우리 비선호 이미지가 좀 웃긴 이유가 어떤 무기로서 많이 맞아.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 이 방패로 활용되고 자꾸 무기로 활용돼서 그래서 그래. 비선호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트렌디하다라고 느꼈어 나는. 약간 힙한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 거기에 섞여가지고 점점 이제 연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라운드에 사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맞아. 나오는 거야. 많이 그래. 다 하는데 자꾸 연막으로 쓰니까. 근데 그럼 이건 비선호가 피해자자. 그치. 그러니까 걔네는 비선호가 아니잖아. 연막 치는 애들은. 10년들이 저 비선호한테 맞출 수 있어요. 그게 10가등중 년들. 미친년들이. 너희들 때문에 비선호가 욕먹는 거잖아. 근데 뭐 어쩌겠어. 게이바닥이 다 그렇지. 사짜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야, 팔리려면 뭘들 못해. 너무 싫어. 나는 남미새 년들을 싫지는 않거든? 남미새 년들이 옆에서 활개치면서 옆에 피해주는 게 싫어. 똥 뿌리고 다니는 거. 너무 짜증나. 전 남미새가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비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비선호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공식들이 몇 개가 있어. 뭔데? 자, 이게 첫 번째. 비선호는 바텀인가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네! 안 돼요? 비선호 탑도 있다며. 그딴 건 존재하지 않아. 농담이고 비선호의 탑바텀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혹시 게이계 세종대왕님이 누가 계시면 좀 단어를 만들어봐. 나는 그 정도 어휘가 안 되거든. 두 번째. 비선호는 잠정적 텀인가? 야, 그냥 이거는 마녀사냥 아니야? 그냥 비선호는 텀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다는 거야. 다수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여론이 이렇다는 거야. 비선호는 잠재적 텀인가? 잠정적 텀인가? 아, 잠정적 텀이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올같이 연막 치는 애들이 아니라 난 정말 비선호를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잠정적인 텀인가를.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탑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야, 이거는 너 잘못된 거야. 왜 당연히 텀부터 하고 싶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텀 혐오 문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개인가 봐. 잠정적으로 본다면 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텀이 될 수도 있다? 텀이 될 수도 있지. 탑이 될 수도 있고 텀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비선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끝내면 돼. 그치. 잠재력을 가진 게이. 너무 좋은데? 좋다. 응. 아직 알게이네, 알게이. 알게이? 알게이가 뭐야?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발은 하나 빠져나왔을 것 같아. 지우지만이 됐다 깼다. 시끄러워. 그럼 비선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비선호의 장점. 일단 성병 걱정이 없을 거야. 그치? 좀 그치. 덜하겠지? 입이 헐어있지 않는 이상 괜찮을 거예요. 아니 이건 맞는 말이죠.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 얇은 피라서 무조건 가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랄수기 하고 다음날 치과 가지 마세요. 네? 치과 가서 막 이렇게 조직해보면 거기 정액 있는지 안다더라고. 아니,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 있다고? 혼자 하다가, 혼자 하다가 자기 걸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의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지? 됐어, 당황. 연기해야지, 연기. 알았어. 이게 뭐예요? 혹시 내가 어제 농장에서 입에 튀었나? 이 지랄! 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장점, 성병 위험이 좀 낮다. 건강관리가 좋다.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냥 애초에 주변에 성병 걸렸던 사람이 있었나? 주변에서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거. 우리한테도 약간 전설이야. 그래서 조심성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는 예전에 20대 초반 때 그 잭스만 하고 나면은 바로 보건소 가서 피 뽑았어요. 에이즈 검사도.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때 썼던 이름 김칠현. 익명으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익명으로 하는데 익명으로 해도 뭐 그냥 이름을 새로 적어내고 난 장동건 이런 거 했는데. 이효리 하지 그랬는데. 좋다. 이효리님 에이즈 검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으로 조금
괜찮은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이제 동성애 결사반대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문 성교 X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뭐 할 수 있겠다. 그 짤 몰라요? 맨, 섹스, 노. 뭔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성애자에게 프렌들리한 게이. 맞아. 한 가지의 혐오를 방어할 수 맞아. 있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 연애의 초점이 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반박할 게 있어. 성적인 감정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비선호라고 그런 감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하고 싶겠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성욕에서 시작하는 건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데 방금 말투. 맞잖아, 근데. 그치, 외모에 대한 경탄과 쟤랑 섹스하고 싶다, 엉덩이 비비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가는 거니까. 성욕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틀린 걸로. 오케이, 그럼 비선호의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점. 우선 게이들 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비선호가 진짜 비선호 같은 애들이 하면 맞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다 처음 보는 자리야. 근데 누군가 전 비선호에 이러면은 약간 캥기는 게 있죠. 뭐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게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연막으로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얘기하시던데? 그 연애 시장에서 조금 낮아진대. 캐치업 될 확률이. 그치. 왜냐면 비선호를 비선호하는 사람도 꽤 많다. 맞아. 꽤 많다. 쌉서모인 탑이나 쌉서모인 텀을 만나버리면 이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낮아진다고 하는데 난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옵션이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두가 비선호면 참 좋을 텐데. 재미없다. 재미는 없다. 사람들이 무언가 행위를 할 땐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합체가 아예 없어지는 세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선호가 삽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단계가 가고 이제 삽입이라는 그 꼴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꼴이 없이 중간을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잖아. 그 맴도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겠어. 그러니까 더 대단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컨텐츠가 어떤 거에 대한 건지는 2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강선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럼 무성애자라니까? 아니, 포옹하고 키스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솔직히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전 일반적이지 않은 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퍼센테이지에서 그게 많긴 이게 많긴. 너무 게이들을 간과하지 마. 항상 모텔이 풀방인데. 대단하다. 어쨌든 우리 그러면은 생각보다 비선호 10터너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1부를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 이제 비선호가 침대 위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일단 잠깐 쉬다 올게요. 담배 피고 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사올래요.